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나서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잘 되어야 한다. 우리 집은 남자, 여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첫째를 우선으로 하는 집안이다. 네 남편이 아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첫째인 우리 딸에게 모든 권력과 힘을 실어줄 것이고 우리 집안에서 나 다음엔 무조건 내 딸이다. 그러니 내 아들과 결혼했다고 해서 언감생심 어머니의 재산이 우리에게 더 오겠지라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말거라. 그리고 나는 내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네가 해야 할 도리 딱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 또한 시어머니라고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며느리에게 해야 하는 시어머니로서의 도리를 할 것이다. 요즘 애들 기브앤테이크라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데 주면 주고 그만큼 다시 되돌려주고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뭔가를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그건 다 심력 낭비이다. 그러니 내게 기대도 하지 말고 원망도 품지 말고 내 재산은 모든 것이 다 네 시누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일 시누이가 니들 배려해서 나눠준다 하면 내가 그거 가지고는 아무 말 하지 않겠다. 하지만 무조건 내 사전엔 첫째가 제일이고 첫째가 우선이고 첫째가 최선인 그런 사람이니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심플한 분이셨고 위계 질서가 딱 잡혀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말로만 그러셨던 게 아니라 실로 그러셨어요.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 남편과 의논하는 경우 없었습니다. 항상 시누이와 의논을 하셨고 시어머니의 잡다한 일들 처리하는 것도 모두 다 시누이 차지였습니다. 서운했냐고요? 딱 잘라 내 재산은 모두 우리 딸에게 줄 것이니 니들은 침 흘리지 말아라 라는 말에 전혀요. 전혀 서운하지 않았었고 제가 해드리면 딱 그 정도 돌아오는 분이었고 며느리라고 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말씀 한 번 없으셨던 분이었고 그리고 흔히들 스트레스 받는 명절, 제사, 생신도 제게 원하는 바가 거의 없으신 분이긴 했습니다. 모두 다 시누이가 하자는 대로 시누이가 이끄는 대로만 실행하면 되었으니까요. 저희 시누이는 결혼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혼을 한 지는 좀 되었고 재혼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와 같이 좋은 실버타운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시어머니 못지않게 기브앤테이크 확실한 사람이고 시어머니 제게 시집살이 시키지 않는 것처럼 시누이 또한 제게 시누이 짓 하는 그런 사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요? 잘난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으니 그런 거 다 이해했습니다. 상냥한 사람이다 라고 할 것까진 없었지만 저희 부부에게 터치 안 하고 원하는 바 없으니 이 정도면 좋은 시댁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첫째인 시누에게 다 몰아주겠다라는 그 결정도 저는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시댁 재산 아들인 내 남편에게 오는 게 아니고 감히 여자인 시누에게 다 몰빵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설마 그러하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시댁에서 글이 나오면 나올수록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친정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시댁에서 처음부터 시누이를 걸고 넘어졌으니 그럼 우리는 친정에 기댈 수밖에 없겠구나. 물론 친정 기둥불이 다 뽑아오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자식들 대등하게 생각해 주시고 골고루 나눠주겠다 말씀하신 친정 부모님에게 시선 돌려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 싫다 할 사람들은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시댁을 신경 쓰는 것보다 친정을 좀 더 신경 썼었고 남편 또한 저희 부모님에게 아주 잘했습니다. 네, 뭔가를 바라고 잘한 거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남편도 자기 누나와 자신을 편애하는 시어머니 성향 잘 알고 있으니까 포기를 했었고 떡이라도 하나 더 생길 만한 장인 장모님에게 더 잘할 수밖에 없었죠. 시댁에서 바라는 거 없다 하니 시간적 여유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어이없는 일을 하나 당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가 머리를 굴려 남편과 제게 하나의 제안을 한 듯한데 왜 갑자기 그런 머리를 굴리셨는지 알 수 없지만 아주 대단히 실망 중에 있고 한따까리 제대로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었는데 서로 지켜야 하는 선 넘지 않고 우리 나름 잘 어울리는 가족들이긴 했었는데 그 선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말았거든요. 한 4년 전쯤 시어머니가 경기도 외곽에 있는 타운하우스 한 채를 분양받으셨습니다. 당시 가격이 10억에서 조금 빠졌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같이 구경을 갔었는데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는 타운하우스 뒤편에는 돌산이 전부였었는데 시누이와 은호는 덜컥 그 집을 계약해 버리시더군요. 조금만 서울 생활하다가 그쪽으로 거처를 옮기시겠다면서요. 원래 시댁에 크고 작은 일 저희들과 의논하시는 분들 아니니 감당할 만한 선인가 보다. 어련히 알아서 시누이와 꼼꼼하게 따져보았겠지 생각하고 그 집을 그리 마음에 들어 하시길래 저희도 티나게 기뻐해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주위에 없어서 횡했지만 이렇게 단촐하게 있어야 공기도 좋고 사람 손도 안 탄다. 워낙에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니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산 좋아하시는데 뒤편에 아주 근사하게 돌산이 존재한다. 시누이가 그림을 좋아하는데 이 집에 사시면 그림 따위는 안 사셔도 되겠다. 바로 뒤편에 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 돌산이 존재하는데 왜 그림을 사시겠냐 등등 좀 호들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야 좋아하셨고 이왕 사신 거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그때 떨었던 오지랖을 말꼬투리 삼아 저희 부부에게 어이없는 제안을 하나 하셨는데 바로 경기도 외곽에 분양받았던 타운하우스를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었대요. 그 타운하우스는 아들 부부에게 줄 생각이었다고.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더 이상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건 부담되니 이제는 그 타운하우스를 저희 앞으로 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10억에서 조금 빠진다고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시어머니 거 아니고 그거 은행 겁니다. 이자만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은행 이자 때문에 곡소리 나는 세상인데 그 타운하우스 분양받을 때 대출 엄청 끼고 사신 걸로 아는데 그걸 저희 보고 가져가라뇨. 시어머니는 저희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저희 앞으로 돌리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설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당신께서 서운하게 하겠냐고요. 그쪽으로 GTX니 뭐니 그게 들어오는데 그 타운하우스 분명 돈 되는 곳이라고. 이자 부담 있을 거 알지만 결론적으로는 니들한테 좋은 일이니 얼른 가져가라고 하는데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당신 부담 되니까 가장 필요 없는 거 치워버리는 거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시어머니 재산에 티끌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신다 해도 받을 생각 없었고 다 시누이 거라고 하셨을 때도 실제로 그리 하셨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다 생각한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떠넘김은 아니죠. 순수한 마음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지만 그래도 악하거나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이건 저희를 이용해 먹으려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고 저희 벌이에 10억이나 되는 타운하우스 주제 넘는다고 했어요. 본래 그 타운하우스 구매 목적대로 시누이와 꼭 함께 들어가서 사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절하는 시어머니 조금 당황해 하시는 것 같긴 했지만 더 이상의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똑똑하고 잘난 시누이가 문제였죠. 시누이는 역시 시누이였어요. 그동안 제게 시누짓을 하지 않았던 건 제가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시누짓을 하지 않았던 거였더라고요. 자신의 계획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틀어지니 본 성격이 나오더군요.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거라 했고 시어머니와 자신의 의견을 따르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본분이라 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거 모르냐고. 시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있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시어머니가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지 않느냐. 나 또한 현금보다는 부동산이 많은 사람인데 한 달 이자 갚아 나가는데 너무 빠듯하다. 그걸 니들이 가져가야 시어머니도 한숨 놓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니들 입장에서도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다. 당장 눈에는 이자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아직 젊은 나이고 둘 다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정도 이자를 감당 못한다는 것은 니들의 능력 부족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니 얼른 그 타운하우스를 니들 앞으로 돌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겐 그러더군요. 너는 결혼을 한 것이냐 아니면 장가를 간 것이냐고요. 왜 처가댁에만 절절매고 시댁이라는 소홀한 것이냐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니들이 사는 방식이라 생각해서 그냥 두고만 보고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처갓집 문턱 닳게 만들 것이냐고. 장가를 간 게 아니라 자고로 여자가 시집을 와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시댁일에 앞장서야 하는 아들이란 놈이 이렇게 정신 놓고 살아서야 시어머니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냐고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그동안 당신들이 한 말들이 있고 한 행동들이 있으면서 갑자기 저희를 시댁을 내팽개쳐 버리고 저희 집에만 신경을 쓴 그런 도리도 모르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가져가라고. 엄마가 계속 힘들었으면 좋겠어? 가족 아니야? 그럼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지. 왜 니들만 넋 놓고 있어? 왜 니들은 책임이라는 것에서 계속 빠지기만 하냐고. 그거 가져가서 이자 못 내면 니들 능력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상한 거 가져가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 호재 있잖아. 그러니 가져가라고. 엄마 재산 미리 증여받는 거니까 좋은 마음과 감사한 마음 안고 가져가라고. 만일 가져가기 싫으면 같이 분담하자는 의미에서 한 4억 정도만 내놓던지. 그리고 야, 처갓집에 앵간히 해라. 너 그거 얼마나 눈꼴 시린 줄 알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니네 처갓집에 그 정도로 하냐? 너 뭐 남자가 배짱도 없어? 그거 가져가서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줬다고 큰 소리 내라고. 누가 알면 너 밖에서 나와서 데리고 온 애인 줄 알겠어. 너 엄마 아들이야? 엄마가 낳은 아들이라고. 정신 차려 이놈아. 남편이 확 동해서 큰 소리를 냈고 그런데도 시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자기 말이 맞더라고요. 얼른 가져가라는 말만 반복했고 저희한테도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어물쩡대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에 큰 동요 없이 이런 건 감정적으로 나오면 괜히 일 더 커지게 마련이니 저희도 솔직한 저희들의 속마음을 조용히 말씀드렸죠. 형님, 저희들은 그동안 형님의 말, 어머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따라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 재산은 한 푼도 탐내지 말아라라는 그 말씀, 내 것은 오직 다 내 딸의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는 말씀하시니 이 사람도 흥분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어머니 것 하나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신다는 그 타운하우스는 저희 주지에 너무 큰 물건이죠. 그 이자 못 내면 저희가 능력 부족이라고 하셨죠? 죄송하지만 저희가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저희 그거 감당 안 돼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항상 그랬던 것처럼 형님이 알아서 결정하셔서 처분을 하시든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재산에 티끌 하나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 힘드시니까 저희 보고 가져가라는 말씀이신데 형님도 입장에 있어서 좀 일관성이 있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항상 저희를 배척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고통 분담이라뇨. 책임을 가지라뇨. 저희는 어머니 재산 눈독 들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다 형님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신 말에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은데 잠시 어려워졌다고 어려운 물건 동생 내외에게 넘기시는 건 똑똑하고 칼 같은 형님이 하실 행동은 아니라고 봐요. 저희 안 가져요. 가지고 싶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형님 다 가지세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동안 선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부담 안겨주시면 저는 편해도 하는데 이혼까지 먹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선 안 그러겠어요, 형님? 많이 어렵죠. 그땐 이럴 줄 몰랐겠죠. 그런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 다 알죠. 그런데 만약 분수에 맞지 않는 거라면 헐값이라도 처분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결국 생각해낸 게 저나 남편에게 돌리는 방법이었다니. 그동안 저에게 보여줬던 행동과 말에 너무 반하는 모양새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물건은 당연히 받지 않았죠. 형님은 할 말 많은 얼굴이었지만 그 자존심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돌아갔는데 주지 않는다고 말을 했기에 저희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른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괘씸하잖아요. 자기들 부담되니까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는 게 그거 좋아하지 않았냐고 니들도 그거 살 때 부추기지 않았냐고 하는데 그럼 이미 사겠다고 마음먹은 분에게 그따위 거 뭐하러 사세요? 라고 말을 하나요? 게다가 저희가 내뱉은 말이 뭐 그리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을 준다고 완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였습니다. 그 집은 뭐 내놓으시겠죠. 그런데 절대로 그 집 팔리지 않을 겁니다. 당시만 반짝하게 인기를 끌었던 곳이고 아직도 거기 미분양 수두룩하거든요. 알짜배기도 아니고 저희한테 와도 짐밖에 안 되는 곳인데 그걸 넘기려 하다니 이용해 먹겠다는 심산 아닙니까?
순진한 동생들 꿰내는 것도 아니고 참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네요. 잘난 척하고 다 자기 것이라고 의기양양대던 형님의 모습은 어디 가고 같이 고통 분담을 하자라는 말을 형님의 모습을 보여주다니 오래 살고 볼 일이지만 참으로 어이없는 제안이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